자, 반갑습니다. 배송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송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대, 30대들이 주택 구입을 참 많이들 하죠. 본인들 돈으로 아파트를 산다면, 또 주택을 산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마 제가 보는 점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적은데, 이러한 일들, 즉 20대들이 또 심지어 10대들까지 아파트를 구입한다.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것저것 말할 필요도 없죠. 제가 생각하는 점에서는 20대, 30대들이 비정상적인 주택 구입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부모님들 대신 주택 구입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 언론에 의하면 엄마 찬스 18억 원으로 용산에 집을 산 20대 부의 대물림 가속이라는 기사가 있는데,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대학생 A라는 사람은 용산에 있는 주택을 20억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한테 빌린 돈이 무려 17억 9천만 원이 난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거의 90% 가까운 돈을 엄마한테 빌려서 대학생이 20억짜리 아파트를 샀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이는요, 용산 이천동에 있는 아파트를 31억 7천만 원에 구입했는데요, 아버지에게서 전액 차용을 해서 아파트를 샀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20대가 어떻게 아버지한테 차용하고 그 이자를 어떻게 변제를 해요? 원칙적으로 하면 아버지에게서 31억 7천만 원을 빌려서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샀다라고 한다면 증여세 10억 6천만 원이 부과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차용증 하나 썼다고, 또 공증했다고, 이자를 매달 갚는다고 이렇게 각서를 썼다. 이러한 각서도 공증을 했다. 그렇다고 해서 정리로 빠져나왔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처럼 말이 안 되는 이러한 행위들이 버젓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점, 이러한 부분이 사회적 문제가 되겠죠.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요, 20대들의 주택 구매 자금이 평균 4억 7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4억 7천만 원 중에서 20대들이 본 예금이 5,200만 원, 증여 상속이 4,500만 원, 주식 매각 대금이 600만 원, 부동산 처분을 한 거 2,700만 원, 현금 900만 원을 해서 4억 7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들을 다 합쳐도 29%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71%가 모두 다 빚이라는 거예요. 기존 있는 전세를 승계한다거나 대출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차용금이죠. 차용증을 쓰고 부모님들한테, 친척분들한테 돈을 빌렸다라고 이렇게 신고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20대, 30대들이 전세금을 끼고 부모님 돈을 이용하여 많이들 주택을 구입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0대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20대들이 요즘 취업도 안 된다는데 20대들이 어떤 돈이 있다고, 설령 취업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20대, 30대 초반, 중반 있는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이렇게 10억짜리, 20억짜리, 몇 억짜리 아파트를 사냐는 거예요. 그러하니 20대, 30대들의 주택 구입 증가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본다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이러한 세금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값은 올라갈 것 같고 하니 그냥 성인이 된 자녀들 명의로 사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자녀들 명의로 사기 전에 이 성인 자녀를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그렇죠, 억지로 떼내. 같은 주민등록 등본상의 주소로 나오면 이제 한 세대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걸 떼낸다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이제 전출신고를 하게 만들어서 자녀를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해가지고 독립된 세대로 만든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허위로 취업했다고, 아니면 취업이 어렵다면 허위로 창업신고까지 한다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을 만든다는 거겠죠. 그래야 자녀가 뭐한다? 소득이 조금이나마 있다, 이를 증빙한다. 이렇게 한 뒤에 자녀들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한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따라서 다주택자들에게 걸린 여러 가지 세금을 빠져나가는 그냥 작전의 일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것도 작전인가요? 그래요.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대한민국의 인구가 5,183만 명으로 5만 명이 늘어날 때 우리나라의 총 가구 수는 2,148만 가구로 무려
59만 가구나 증가되었다는 거예요. 인구수는 5만 명이 증가되는데 총 가구 수는 무려 59만 가구가 증가됐다. 놀라운 현상이죠. 아마도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는, 그렇죠, 이러한 원인도 한 부분 차지한다. 왜냐? 부모 입장에서 주택을 하나 더 사고 싶은데 본인들 명의 나오면 다주택자가 되니까 성인이 된 자녀의 이름으로 이렇게 사준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볼 때 앞으로도요, 부동산 관련해서, 증여세 관련해서 특별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엄마 아빠 찬스를 이용한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엄마 아빠들의 2030 자녀 명의 도용을 한 아파트 사재기 현상이 이어질 것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를 언론에서는요, 서울에서 집산 20대 71%가 갭 투자했다. 20대 갭 투자, 내 집 마련 불안감 언제까지라는 이러한 기사들이 있지만은 제가 보는 부동산 실제 상황은요, 부모님들이 전세를 끼고 세대 분리가 된 자녀들 명의로 집을 사모으는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요즘 들어서는 특히 10대들까지 동원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참 큰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국세청은요, 주택 구입 20대 이하 연소자 등 97명에 대해서 편법 증여 세무조사를 펼치겠다라고 이러한 기사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잡아낸다는 거 결코 쉬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서류상으로 다 준비를 하고 이러한 작업들을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서류상으로 하자를 잡아낸다면 다행이지만 거의 대부분 뭐 공정받고 하기 때문에 서류상 하자를 잡아내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어려워요. 잡아내기가. 그렇다면 제 생각으로서는요, 이를 뭐 억지로 잡아낼 필요도 없어요. 이러한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20대 이하, 또한 직장이나 사업체에 소득이 없는 30대에 하나요, 부모님 또는 친척이나 인척 간 특수관계자들 차용증을 무조건, 이 차용증은 공증을 받았건 공증을 받지 않았건 무조건 증여로 본다면요. 무슨 얘기죠. 이러한 모든 행위들을 그냥 증여로 간주를 한다, 증여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현상이 확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요. 이처럼 집값을 잡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정부는 어떻게 할지 한번 또 지켜봐야겠죠. 만약 이처럼 특수관계인들끼리의 차용증 공증에 의한 동거래도 무조건 증여로 본다면 앞서 본 용산 이천동 아파트 31억 7천만 원 취득에 대해서 증여세가 10억 6천만 원이 부과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누가 자녀 명의로 사겠냐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나요? 또한 이렇게 된다면 1인 가구의 숫자도 줄어든다. 또한 자녀 명의로 집 사는 확률이 확 줄어든다는 거 아닙니까? 자녀 명의로 집을 안 사니까 수요가 그만큼 줄어드니까 아파트 가격에도, 주택 가격에도 안정화가 다가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